제목을 주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읍면동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현재 오늘 강의한 내용을 진짜 파워포인트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마을운동, 우리 모든 전 국민의 교관화를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해서 앞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1년 내에 우리가 놀랄 만큼 국민들을 바꿔버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좌파들이 마을로 간 것은 오래됐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도부터요, 이렇게 귀촌 귀농 운동을 하면서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좌파 마을 공동체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 생산, 공동 소비, 공동 육아 이런 걸 통해서 이 좌파들의 어떤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이게 성지가 돼 가지고 지금 전국의 성미산 마을과 같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그 도움으로 서울시로 확장되고 전국으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현지 견학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구경하듯이 이제 성미산 마을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의 성미산 마을 그 주변에 보면 합정동, 연남동, 뭐 그다음에 서교동, 망원동 같은 이 성미산 마을 일대가 좌파들의 단체가 우글우글 지금 포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진짜 좌파 마을 공동체가 전국에 제대로만 안착이 되면 성미산 마을과 같은 현상이 아마 다 벌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저기 동성애 단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좌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게 이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산 마을을 만들었던 유창복 씨라는 사람을 이제 센터장으로 앉혀가지고 이 운동을 했고, 지금 한 5년 동안에 1000곳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됐고, 서울시의 이 모델을 보면서 경기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정권 출범하자 말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국가를 이루겠다 했고, 헌법 초안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그 내용을 헌법 1조에다가 넣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3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있고, 그 지금 다음 달이죠. 3월 달에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에 또 교육,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자치경찰제 이와 같은 좌파 마을 활동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읍면동 하부 마을을 작용화시켰습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21년도 1월 28일 날 김영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이 저보고 이 법안 분석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전기로 감전된 것 같은, 정말로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걸로 종말을 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들이 꿈꾸는 마을, 이 꿈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3,500개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좌파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고 그들이 수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주민들을 다 퍼주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우군화시키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보면은 옛날에 6.25 전쟁 때 겪었던 마을에서 있었던 인민위원회와 같은 그런 어떤 통치 방식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 8조 1항에 보면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그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도 사상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지금 차별금지법도요. 그게 동성애 반대 차별 그 법이 악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이에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차별금지하면 어떻게 되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지금 그 사상을 차별을 받지 않고 조직하고 선전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거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 이게 곧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차별하면 안 된다 마을에서. 그러면 마을에서 공산주의 단체들, 주체사상 연구단체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밑바닥에 있는 법들이 다 이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내용 가짜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마을에 뭐가 있냐면은 주민이라 하면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성분이 달라요. 현재 그 마을에서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도 주민이고 그렇게 주민등록자 주민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주민이라고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생활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그 동네에 사실은 주소도 없고 살지도 않는데 뭐가 있냐? 직장이 있다는 거야. 직장.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무슨 어떤 수리센터. 그 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조직들이 직장이 있잖아요. 아니면 학교가 있고요. 그러면 교사, 학생들 있는데 그 모든 주소는 없어도 그 마을에서 낮에 활동하는 사람은 다 주민이다. 가짜 주민들을 이제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기다가 또 뭐 있냐 하면 조선족 같은 재외동포도 주민으로 받아들이고 투표권도 주고 외국인도 영주권을 가지고 뭐 취득의 자격을 가진지 뭐 된 사람 3년인가 된 사람은 그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장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외국인, 중국인 제일 많죠. 조선족도 중국인이니까 110만 명이나 돼요. 영등포 거기에 외국인 지금 조선족이 얼마인가 봤더니 2만 8천 명이나 되는데 한 동네 18개 동에 한 동에 1,500명씩이에요. 그런데 주민총회를 하면은 100분의 1만 참여하면 주민총회가 성사돼요. 100분의 1. 그 동네 사람들이 3만 명인데 100분의 1면 300명만 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이 몇 명이라고요? 1,500명. 어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삼성자동차다. 또 현대자동차 수리센터다. 거기에 있는 노조 저게 민노총 소속이에요. 민노총 소속. 그 단체들이 민노총에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집단 행동이 가능해요. 마을이
이제 이렇게 되면 민노총의 저 읍면동 조직이 전국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아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학교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와 학생이 다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교조 선생이 그럴 거예요. 학생들 보고 여러분과 나는 같은 이 마을의 주인이야. 그럼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주민총회에 참석하러 가자 그럴 거예요. 근데 주민총회를 하는데요. 지금 이 법,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 안 됐어요. 이미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고 전국에 막 이렇게 국민 깨우기 운동을 해서 실제 한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항복했습니다. 국민들이 막 깨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우회적 방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화를 시도했어요.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얼마나 만들어졌냐 하니까 3,500개 중에 1,244개가 됐다고 행안부 직원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습니다. 녹번동의 경우인데 녹번동에 소재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 학교에 속하는 사람 등록 외국인 가짜 주민들을 다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몇 살부터 이 주민총회 참석이 가능하냐 했더니 여기에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울산에 있는 병영이동에서는 만 8세 이상이 주민총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뭘 결정하냐 하니까 주민세 균등분 환업사업 결정. 지금 장난칩니까 지금?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뭘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 정교조 선생이지. 선생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멋대로 이 마을을 말아먹으려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죠? 주민자치총회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총회에서 하는 게 이런 것도 총회하는데 주로는요. 또 이걸 아셔요. 주로 뭐냐면 화단 정리, 그 다음에 노인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할 것만 총회에서 결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느냐? 주민총회하고 관계없이 주민자치회라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총회는 보여주기, 주민자치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좌파들이 다 공작을 꾸미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중앙기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까지 주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도 경찰청장한테도 그 다음에 관세청장한테도 세무서장한테도 전부 다 우리 주민에 대한 정보 내놔 그러면은 어떻게 다 줘야 되도록 돼 있어요. 밑에 보십시오. 요청받은 자는 이게 따라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 정보가 뭐 하려고? 주민들을 옥죄려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보를 저 행안부에서 민간 정보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정보를 다 통합하는 정보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게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데서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되면 보다가 이 법이 어떤 악법이냐 하니까 주민자치회라니까 얼마나 권력기관인데 그 권력기관이 뭘 할 수 있도록 했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면 경쟁되는 민간 업종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아니 그 시유지, 군유지, 국유지 같은 토지를요 무상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저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 가지고 뭘 하냐? 토지 사업도 하고 대장동 사태 같은 게 이제 모든 읍면동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권력기관이 기부금을 받는다? 안 낼 수 있는 이 기업이 있겠어요? 반죽으려고? 이런 것들은 이게 너무 부패의 어떤 그 원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기부금 특별회계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국가균형발전 예산이 175조인데 그거를요 제주도에 있는 신모 교수가 그랬어요. 175조를 이거를 3,500개 읍면동 자치계의 마을기금으로 다 나눠줘야 된다. 그 수익금을 n분의 1로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주민들 다 구워 삼겠죠. 만약에 이게 통과됐으면 선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만 그러냐 하면은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뭐 협동자민 사회지기도 있지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 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자치경찰 하니까 뭐 별로 위험성 못 느끼시죠. 자치경찰은요. 경찰 조직의 40%를 자치경찰에 소속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그 시도의 자치단체장 밑에 그 자치경찰을 귀속시켜 놓는데 바로 그 위에 중간에 딱 뭘 넣냐면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좌파들이 거기에 당창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실제는 도지사, 시도지사 밑에 소속돼 있지만 경찰의 운영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걸 다 컨트롤하도록 해놔. 그러면 자치경찰은 바로 좌파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딱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검찰은 우리 말 안 듣지만은 손아귀에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박탈에 걸려 경찰한테 준다.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놓고 그거면 누구한테 준다? 경찰한테 준다. 왜? 경찰 조직의 권한이 이미 좌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셔야 된다고요. 경찰청 본청에 김구 그림이 걸레 그림이 엄청나게 큰 거 걸려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보면 이 자치경찰이 자치회가요 3,500개잖아요. 근데 이거 불건적이지 어떤 지금 학자가 안보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보고 막 공격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말이야 지방 분권적인 주민자치기본법을 분권적인데 이거를 가지고 공산화라는 말을 썼다. 공산화라는 것은 집권적이고 민주적 중앙집중제라 해가지고 이거는 막 완전히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건데 분권적인 것을 이렇게 공산화라는 말을 쓴 사람은 이 사람은 보니까 이게 뭔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한다 막 그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하냐면 요 주민자치기본법만 보지 말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사회적 사상적 지향성을 보라는 거야. 두 번째는 어디엔가는 이 주민자치기본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외곽에 이거를 뭐 3,500개 읍면동을 다 끌고 가는 집권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진선미 의원이 했던 거, 서영교 의원이 했던 데 보면 전부 다 읍면도정 조직 위에 자치별 조직을 만들고 총리실이나 행안부 산하에 이거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간기관에다가 주민자치회 이 운영권을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하도록. 그래서 그 위탁기관이 뭐냐면 민간의 좌파기구예요. 좌파기구에 주민자치회의 행정능력을 계속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통일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안 되니까 좌파단체에 다 위탁하도록 해놔. 그래서 이 좌파 전문기관이 이 기관들이 실제 뭐냐면 읍면동을 컨트롤해 나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을 중국 행정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야 이거는 중국 공산당 조직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 외곽에 뭐가 있냐면은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 민간조직을 두고 동에는 동지원관을 두고 주민자치회를 끌고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서울시가 운영을 해서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고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당선된 후에 2021년도 9월 달에 그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이 다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정부 예산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이거를 좌파들한테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빼먹었냐 하니까 1조 원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감사 결과에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 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시민단체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 위탁해서 운영해서 시민단체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됐고요. 이거 지금 현재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거 막 분산된 경제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합법적인 거 있죠. 농협, 수협, 축산업, 이런 것들 다 지금 이게 분산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좌파들이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뭘 하면 이걸 전체주의 시스템을 하나로 딱 끌고 가기 위한 경제 시스템을 하나 끌고 가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이번 총선 끝난 이후에 훨씬 더 심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농업회의소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안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 안 했다면 그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도 우리 지금 이 문재인 때부터 교육 공동체를 만들려고 이게 이제 했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뭐냐? 문재인 교육부에서 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읍면동 주민들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교육이 뭐냐 이게? 그러면 지금 읍면동별로요 많은 교육기관이 있어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에 좌파들이 만든 마을 학교도 있고 무슨 이성 돌봄학교 엄청 많잖아요. 통합교육을 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분산된 교육기관을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통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을학교라고 좌파들이 만든 마을학교의 교사들은요 교사 자격증이 없어요. 마르크스 가르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초중고등학교 합법적인 제도 교육기관하고 통합관리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강사도 통합관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도권 학교에 가서 이제 합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학생만 가르치지 않겠다. 학부모하고 지역 주민들도 가르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교육 공동체 하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어떠냐 하면 마을이라 하면 그냥 우리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공동체주의를 믿는 어떤 마을을 말하고 일체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반대한다. 그 공동체 일단 집단에 들어오면 이제는 만약에 교육 공동체가 전국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만들어지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냐면 학생만 이제 세뇌당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도 다 불러가 세뇌당하고 이제는 북한처럼 총알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부르고 전체주의 시스템 대입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읍면동, 옆에 읍면동과 묶어가지고 1권역, 2권역, 3권역 그 다음에 전국으로 다 통합하는 거예요. 교육 전체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릴 때 타가서 보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지고 저 늙을 때 노인대학까지 죽을 때까지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지금 무관심하게 지금 나라 걱정하고 지금 이런 나라만 바라볼 때가 아니고 마을이 위험하다니까요. 이거 만약에 점령당하면 끝이다. 그래서 종북 좌파가 마지막 진지는 마을인데 여기서 대전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 마을은 어쩌면은 참호전, 땅굴전 같은 마지막 전선이 될 것이고 이 마을은 유권자들의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장악당하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총선 때 있었던 야권 연대에서 보면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딱 보다가 저는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눈에 그 촉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는데 지역당 연합이 눈이 딱 들어오는 거야. 지역당 연합? 이건 뭐야? 느낌이 이상한데 바로 이제 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들이 꿈꾸고 있는 마을이 딱 보여요. 읍면동마다 3,500개 읍면동별로 마을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마을 헌법, 마을 자치정부, 마을 주민총회, 마을기금, 마을대학을 만들고, 예, 그 다음에 시도별로는 지역당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 지역당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적화하면 마을 연방민주공화국으로 한다.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성공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해가지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만들겠다. 어떻습니까? 썰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자식들 이제 꿈도 야무지다 그렇겠지만 제가 2001년도에 군자산의 약속을 보고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민노당을 먹어가지고 10년 안에 정권 잡는다 할 때 이것도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땠다고요? 될 뻔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김문수 지사가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주사파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능력이.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종북 세력을 연구하는 한 분이 내 글을 보고 얼마 전에 어제 어떤 언론 통신사 사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내 글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 연구자가 이천 교수의 글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파들의 이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미국에 있는 우파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적시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막 미국 내에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좌파들이 진짜 마을에서 이걸 성공해가지고요, 성공하면 아마 일본도 넘어갈지도 모르고 미국도 넘어갈지 이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대세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토대를 우리가 만약에 저지해낸다면 이 성공 모델은 또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전파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지역당이라고 생긴다 그랬죠. 지역당 만든다고. 실제 만들어졌네요. 전북 지역당.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총선 지방선거에 수권정당을 목표로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아까 보십시오. 뭐라고요? 지금 진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 때 어떤 당하고 연대연합하느냐 할 때 지역당 연합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에 있는 기자가 진보당 요새 뭐 하냐고 물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러네요. 지금 2000 총선 직후에 대표자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세하는 것을 영상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 하니까 뭐 너무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거는 진보당이 총선 이후에
2026년도 지방선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뭔가 지방을 하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왜? 아까 그랬지만은 민노총이 이미 읍면동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호남에서 어떤 사업하는 사람, 어떤 분한테는 들었어요. 호남에 마트도 민노총이 간섭한다고. 마트 노조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을 물었더니 본부에서 지금 포크레인이 있어도 저 지방에서 뭐냐면 건설을 해야 되면은 본부에 포크레인이 가야 되잖아요. 못 온대요. 민노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읍면동이 이미 민노총한테 장악당했는데 그 민노총이 누구냐 하니까 양경수라고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됐는데 지금 회원수가 얼마냐? 120만 명이 넘어요. 박근혜 때만 해도 50만 명이 넘어가 귀족노조로 갔는데 이제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막 비정규직 노조 있죠. 예? 마트 노조, 뭐 택배 노조 막 이런 게 막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는 거친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진짜 읍면노조가 만들어지면 민노총 공화국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그 기반 위에 진보당이 지금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이미 읍면동을 장악하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김재현이 옛날에 통진당 국회의원 13명 중에 한 명이었고 해임됐지만 이재현이가 이번에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2026년 지역부터 집권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는 진보당의 진면목을 국민들 앞에 선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이번에 광역단체장 전지역 출마하고 시군단체장 당선 등 전국에 150명 당선자를 배출하도록 하고 명실공히 대표 진보정당으로 매김하겠다. 그러면서요.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앞으로 장악한 후에는 그 이후 다른 좌파 정당들을 견인해서 앞으로 종북 정권을 만들겠다고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가보니까 지금 진보당이 있잖아요. 벌써 마을로 내려갔어. 뭘 하고 있냐?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쓰레기 줍고 막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정태흠이라고 이 진보정 당대표 출마자인데 그 사람이 입말해서 내가 유심히 딱 봤더라고. 모든 당원이 지역 집권의 주역이 되도록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당 조직을 개편하겠다.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당 조직을 개편하겠다. 그 다음에 읍면동별 선거구별 당협협의회를 설치해서 주민 밀착 대중정치를 실현하겠다. 지금 뭐냐면은 진보당이 이제는 마을 읍면동별로 읍면동보다 더 낮은 게 뭐냐면 선거구래요. 선거구 투표구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조직을 파고 들어가지고 주민들을 우구나 삼으면서 하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살던 내가 고향이 경북 우성인데 아까 우리 최창식 그분이 저 경북 우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경북 지방에서 호남 다음으로 진보당 생각 강한 데가 의성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의성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당이 불과 몇 석 차이로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당한테 졌대. 경북 의성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마을 공동체니 교육 공동체니 그래가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또 보통 입김이 세냐고요. 보통 설득력이 있냐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활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가 국민의힘당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수원 교수가 됐는데 지금 곳곳에서 강의를 막 해달라고 그래요. 갈 때마다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 마을이 위험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스럽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다 당협별로 점점 지방조직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만 제대로만 알려준다면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파 단체들 많이 있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군단체 정도가 지금 하부 조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단체고, 자민총 같은 경우는 경남, 부산 이 지역이 있고요. 나머지 가만보니까 지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새마을운동협의회, 그거는 관변단체가 되질 않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는데, 그것도 그래서 우리 대생운동은 우리가 직접 그 마을 조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여단체들 있잖아요. 참여단체들 속에 회원들이 읍면동별로 당신의 지역은 어디예요? 그러면 안산의 상록구다, 또는 부천의 어디다,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부평구다 있으면 그건 다 분배가 되니까 그 지역로 묶어주면서 우리 김준수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운동 협의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그걸 주면 되죠. 자료, 강의 자료 주고 자료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건데,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게 자발적으로 운동을, 새마을운동이 새마을 연수원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일어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붐이 일어난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일어나. 우리 지금 대세운동도 마찬가지로 각 단체들이 참여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되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교범으로, 그래서 이 자그마한, 그러니까 강사들이 읽어야 될 책, 또 마을 지도자들이 읽어야 될 책. 그렇지만 진짜 주민들은 얇은 거 한두 개만 해도 충분해요. 그 정도만 해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익혀가지고 마을에서 전부 다가 대한민국, 우리 북한이 옛날에 전군의 간부화 하듯이 우리도 전 국민의, 대세 국민의 어떤 그 교관화를 통해 가지고 마을 운동이 완전히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소책자도 배포하고, 거리 버스킹도 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은 가장 간단한 세포 조직은 3명입니다. 3명. 절대로 우리가 10명, 100명, 200명 모여가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3명부터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3명 정도 해가지고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다 보면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사단체는 못 되더라도 그냥 회원가입 활동하다가 커지면 다른 단체도 또 연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운동이 쫙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면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